안녕하세요. 한국 제약업계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회사, 유한양행 다들 잘 아시죠? 그 안정적인 회사가 지금 엄청난 변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오늘은 바로 그 잠재력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유한양행, 이 회사를 그냥 전통적인 우량주로 봐야 할까요? 아니면 어마어마한 성장 잠재력을 숨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봐야 할까요? 이번 시간을 통해 그 답을 같이 찾아보시죠. 자, 그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? 먼저 유한양행이 전통적으로 어떤 회사였는지 그 단단한 기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유한양행은요, 말 그대로 종합제약사의 정석 같은 곳이에요.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부터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사는 일반 의약품, 그리고 다른 회사의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까지 정말 다 하거든요. 근데 문제는 이 국내 시장이 사실 약값 인하 압박도 심하고 규제도 많아서 수익 내기가 생각보다 꽤 팍팍한 곳이라는 거죠. 그런데 이 슬라이드 한번 보시죠. 정말 놀랍습니다.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한양행은 2025년을 기점으로 사상 최대 실적 구간에 진입했어요.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,000억 원을 넘어서고요. 2026년에는 무려 1,400억 원 이상으로 훌쩍 뛰어오를 전망입니다. 이건 그냥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. 회사의 이익 체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말 그대로 레벨업을 하는 겁니다. 아니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성장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 유한양행의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. 이 회사의 미래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게임 체인저를 소개해드릴게요. 그 주인공은 바로 렉스라자입니다. 성분명은 레이저티닙이고요. 이게 뭐냐면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 폐암 환자분들을 위한 그런 표적 치료제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이 숫자. 이게 바로 레그라제의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. 존슨앤드존슨의 계열사인 얀센에 이 약의 글로벌 권리를 기술 수출하면서 맺은 계약 규모가 무려 최대 12억 5,500만 달러.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. 이 계약 구조가 진짜 재미있는데요. 얀센이 한국을 뺀 전 세계 판매 권리를 가져가는 대신 유한양행은 개발 단계마다 마일스톤이라고 부르는 성공 보수를 받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. 전 세계에서 레그라자가 팔 때마다 그 매출의 10%에서 15%를 로열티로, 이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. 이미 미국과 유럽 승인까지 다 받아놨고요. 자, 그래서 이 새로운 성장 엔진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? 지금부터는 숫자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보시죠. 간단히 말해서 유한양행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새로운 수익원 덕분에 이익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익 점프 구간에 진입한 거죠.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? 2025년에 약 1,1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불과 1년 뒤인 2026년에는 1,480억 원 수준까지 그냥 훌쩍 뛰어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진짜 점프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? 이게 전년 대비 성장률로 따지면 무려 40%가 넘는 수치입니다. 아니, 전통적인 제약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익이 성장한다? 이거 진짜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. 바로 이게 레그라자가 가져온 변화의 핵심입니다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.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예상보다 좀 안 좋을 수도 있다, 이런 걱정이 분명히 있는데 왜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걸 신경 안 쓰고 훨씬 더 먼 미래, 더 큰 그림에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?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딱 이거예요. 원래 2025년에 들어올 줄 알았던 유럽 출시 관련 마일스톤이 한 4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26년으로 넘어갔거든요. 그러니까 당장 올해 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생각보다 별로네? 할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여기서 마일스톤과 로열티의 근본적인 차이를 꼭 아셔야 합니다. 마일스톤은 뭐랄까, 목표 달성하면 받는 일회성 보너스 같은 거예요. 한 번 받으면 끝이죠. 근데 로열티는 다릅니다. 이건 마치 건물주가 매달 월세 받듯이 약이 팔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연금 같은 현금 흐름이에요. 훨씬 더 길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렉라자가 이미 미국에서는 표준치료법 중 하나로 자리 잡을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시장은 보너스 420억 원이 올해 들어오냐 내년에 들어오냐 하는 그 타이밍 문제보다
앞으로 몇 년, 몇십 년 동안 꾸준히 들어올 그 연금, 즉 로열티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쳐주고 있는 겁니다. 이건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비즈니스 구조가 바뀌는 문제라는 걸 아는 거죠. 자, 그럼 이 모든 걸 한번 정리해 볼까요?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유한양행을 지켜볼 때 뭘 체크해야 할까? 제가 딱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드릴게요. 첫째, 당연히 레클라자가 미국, 유럽, 중국 같은 큰 시장에서 얼마나 빨리, 얼마나 많이 처방되는지 그 속도를 계속 봐야 합니다. 이게 곧바로 로열티 X랑 직결되니까요. 둘째, 제2의 레클라자가 나올 수 있을까? 이걸 봐야겠죠? 요즘 핫한 비만 치료제나 MASH 같은 분야에서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엄청난 신약 스토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존의 전통제약 사업이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지도 꼭 확인해야겠죠. 이게 바로 버팀목이니까요. 결론적으로 유한양행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아주 명확해집니다. 이건 뭐 단기적인 주가 등락을 맞추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요. 안정적인 본업이라는 아주 단단한 땅 위에 로열티라는 수익성도 엄청나게 좋은 글로벌 성장 엔진을 새로 장착하는 그런 장기적인 체질 개선 스토리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의 유한양행은 어떤 회사인가요? 예전처럼 꼬박꼬박 배당 주는 안정적인 우량주인가요? 아니면 레크라자라는 날개를 달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성장주인가요? 어쩌면 정답은 그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.